자, 여기를 보면,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서로 이루는데,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도 뭘 구할 거냐면, 예각을 구할 거야, 예각. 여기 있습니까? 예각. 예각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자, 기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뭐냐라고 하면, 항상 예각을 구하는 거지. 지금 그럼 이 그림 상태에서 예각은 여기 있는 세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둡니다. 자, 그림이 있거나 각의 크기를 알거나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이 알파 베타의 세팅은 다음과 같이 약간 디폴트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지금 상태의 그림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러한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는 외곽이고 얘는 내각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를 얘기할 때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꼭 이거 왜 이렇게 낯설어 또? 이렇게 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으면 이 각의 크기는 이 각 더하기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180도니까 합이 180도니까.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 세타인데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베타 더하기 세타로 표현되니까 얘를 이항시켜서 세타라는 것은 요걸 이쪽으로 이항시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처럼 표현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예. 그럼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 1단계. 어쨌든 요 세팅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아. 알겠어요? 예.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있어. 절대값을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타라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표현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자, 이게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때 기울기가 a가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a가 되고요. 자, 요게 또 x축과 이루는 각이 베타가 되니까, 탄젠트 베타라는 것은 b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러면, 자, 이건 일종의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할 겸,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그럼 이제 뭘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쓸 수 있고, 그럼 얘를 덧셈 정리해서 전개를 시켜버리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뭐가 플러스다, 바뀐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더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그런데 이게 A 프라임이지? A 프라임. 자, 그런데 말이요.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 탄젠트 베타라는 것은 이거의 기울기를 얘기하니까 A 프라임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얘를 대신에 걔를 집어넣어주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에다가 1 플러스 A 곱하기 A 프라임 이렇게 돼요. 라는. 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자, 크게 정리보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예각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려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면, 알파하고 베타를 잡을 때 알겠습니까? 가능하면 이쪽을 알파, 이쪽을 베타를 잡아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화 드리면, 오케이? 굳이 절대값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림도 못 그리고 문자 있으면 이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도 한심하단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절대값을 벗겨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연산이라고 하면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야. 자, 내가 이 각을 구할지 이 각을 구할지는 몰라. 이거 정보가 없으면. 근데 예각을 구할지 둔각을 구할지 모른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탄젠트 세타 값 전체에다가 뭘 붙여버리면 되냐면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절대값 A 플러스 A의 A 프라임에다가 A 마이너스 A 프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항상 뭘 구할 수 있냐? 예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탄젠트 세타 상태에서 절대값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어차피 뭐 계산, 아니, 그게 그거이긴 하니까. 미안하다. 예,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탄젠트 값에다가 절대값을 전체를 다 붙여가지고 확인합니다. 추가되는 건 여기 되겠다. 없지? 자, 그럼 왜 절대값을 붙일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 이야기,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제 요거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지. 왜냐면 180도에서 세타를 빼준 거니까. 맞아요? 오케이? 예. 그러면, 탄젠트 우리가 세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할 수도 있다 얘기인 거야. 그렇죠? 예. 근데 180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든 아니면 파이에서 선생님 세타 이거 빼는 거 정도 알아들어 그랬잖아 선생님이. 왜? 삼각형들 좀 다르니까. 그럼 사인은 파이에서 세타를 빼면 그대로 사인 세타.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탄젠트 아니 미안 사인 말 잘못했다. 자 일단 어떤 거냐면 파이에서 세타를 지금 빼는 상황에서는 첫 번째 사인은 그대로고 그지?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탄젠트 세타처럼 표현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얘기야, 이 얘기. 자, 논리적으로 이해. 암기하지 말고 하겠습니까? 절대값이 붙는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 첫 단계, 예각을 구하려면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왜 절대값을 꼭 씌우면 예각이 꼭 나오느냐? 이걸 구할지, 이걸 구할지는 모르는데, 이 두 개의 값은 어떤 상황이 있냐라고 하면, 얘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케이? 탄젠트 세타하고, 내가 구하는 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중에 하나일 텐데 두 개는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절대값은 같은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어쨌든 간에 부호가 상관이 없게 되는 거다. 이해 가니 원형인지? 오케이? 우리가 그런 걸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다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항상 뭐가 되는 거냐면 예각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럼 따로 이걸 어떻게? 암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살짝 기억해 놓고 있으면 절대값이 붙는 이유이기도 해. 알겠습니까? 예, 아직 기하 수영 안 본 사람들은 기하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오케이, 내적에서 애들 졸리나 벌써? 졸리게 만들었나 되니?